그럼 이어서 선생님이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제품들이 어떻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선생님은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갖고 오면서 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쓰면 안 되지만 담아갖고 왔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차가운 음료를 담아갖고 와서 이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하나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고요. 물론 사실은 쌤은 이 개인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갖고 왔긴 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플라스틱 용기에 음료를 담아줬을 겁니다. 이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보면은 이 종이 용기도 사실 있어요. 종이 용기, 텀블러 말고 종이 용기, 그죠? 이거 껍데기 플라스틱이죠. 종이는 재활용. 근데 가장 아까운 건 바로 요 텀블러 들어가는 이거죠. 이거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컵홀더라고 하죠. 이 컵홀더 사실 굉장히 많이 주는데 이 컵홀더 여러분 종이죠. 종이 주면 바로 어때요? 뜨거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바로 쓰레기가 되죠. 이 컵홀더 역시 종이로 분리배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실 분리배출 많이 안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툭 같이 버려져요. 종이 쓰레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깝습니다. 책상 위에 보니까 핸드크림이에요. 지금 제품 리뷰하는 것 같지만 이 핸드크림도 쭉 짜서 자주 쓰는데 플라스틱이라고, 그죠? 플라스틱이라고 써있죠. 근데 역시 쓰고 나면 쓰레기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손소독제를 굉장히 많이 써요. 선생님 이렇게 일회용품 손소독제를 또 이제 구비하고 있는데 역시 쓰고 나면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됩니다. 책상 위에 보니까 입술 보호제라고 해서 건조하지 말라고 바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발라볼까요? 쓱쓱 싹싹. 역시 뭘까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마크가, 재활용 마크가 선생님 못 찾겠는데 이 제품 역시 플라스틱 제품인 것 같아요. 아마 유럽에서 왔으니까 유럽에 있는 다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이죠. 역시 플라스틱 목 보호제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목 보호제요. 책상 위에 또 이렇게 플라스틱, 이거는 이제 손 세정제입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이죠. 선생님의 책상 위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쓸 수는 없고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보면 이 음악을 듣는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 케이스 역시 플라스틱이에요. 나중에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역시 썩지 않은 쓰레기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기업,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 다 플라스틱인데 우선 중요한 거 첫 번째, 아까 5가지 얘기했죠. 플라스틱을 일단 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덜 사용하고 플라스틱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사용과 재활용,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없애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많이 쓰는 플라스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트병입니다. 우리가 이 페트병을 버릴 때 우선은 여러분들 이 겉에 있는 스티커 제거해야 돼요. 이거 확실히 제거를 하시지 않고 버리면 이건 비닐이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혹시 페트병을 버리게 된다면 꼭 분리해서 분리 배출해야 됩니다. 비닐 따로, 이거 따로. 그 다음에 버릴 때는 꼭 소리가 시끄럽지만 죄송합니다. 압착해서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고 여기 위에 보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이 병뚜껑을 잡아주는 틀인데요. 잘 안 벗겨지는데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할게요. 잘 안 되네요. 자,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원래는 이거를
병뚜껑을 잡아주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뚜껑이 이제 빠져나오지 말라고 병뚜껑을 이렇게 고정해주는 역할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녹이고 나면 이 캡이 쑥 빠져나온대요. 그리고 이걸 버렸을 때 앞에 있는 게 느슨해지면서 흘러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다에 이게 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다가 바다 거북이나 새끼 물고기의 목에 싹 걸려버리면 빠져나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경우, 최악의 경우 이거에 의해서 동물이 자라면서 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이런 연장이나 도구를 써서 힘겹게 벗겨냈어요. 동물은 손이 없으니까 이런 걸 다룰 수가 없겠죠. 이게 그대로 목에 걸려서 성장하면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동물의 입장에서, 바다 생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이 목에 걸린 채로 죽어가는 조류나 새나 아니면 바다 이 동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은 이걸 제거해서 버리는 게 맞아요. 제거해서 버릴 때도 가급적이면은 끊어서 버리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방금 봤죠? 어때요? 선생님 이거 뚜껑 이렇게 해서 여는 단계에서도 제거할 때도 선생님 혼자 성인 남성인 제가 여는 것도 사실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이걸 버린다는 게, 가정에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다 하나하나 끊어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쵸? 그리고 제가 5가지 없애고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요 5가지 거절하고 이 5가지를 반드시 하자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이런 거를 텀블러를 써요, 뭐예요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5월 27일 날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구글에 제출하고 나서 오늘 6월 1일까지 약 5일,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안 썼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랑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과연 왜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죠? 플라스틱이 이렇게 위험성을 알아요. 이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그대로 버려져서 일상생활에서 점점 가루가 되고 작아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미친다는 거 알아요. 이미 우리는 피해를 받고 있죠. 매일 2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 1년 정도가 되면 이게 2,000개 이상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왜 플라스틱 빨대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개선되지 않을까요? 왜 생활에서 이런 게 잘 바뀌어나가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한 플라스틱의 이런 위험성,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건 사실 매우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과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해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고 왜 우리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주범,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텀블러를 쓰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불구하고 커피숍에 가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 컵에 마시고 있어요. 텀블러를 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텀블러를 왜 잘 쓰고 있지 않은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정말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플라스틱을 덜 쓰기 위해서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이런 말보다 사람들은 왜 과연 플라스틱을 위험성을 알면서도, 아니면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모를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닐까? 모른다면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왜 모르는지, 어떻게 알려야 될지 한번 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95명 했는데 우리 1학년 학생 수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180명 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학생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플라스틱이 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여전히 쓰고 있고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왜 기업은, 왜 이걸 만드는 제조회사들은, 그다음에 슈퍼나 비닐봉지를 왜 여전히 쓰고 있는 걸까? 왜 장바구니를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걸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그 문제를 여러분들 고민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과제가 어렵다면 두 번째 과제, 앞에 과제가 어렵다, 두 번째 과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플라스틱 컵입니다. 일회용 컵인데 일회용 컵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재사용이라잖아요. 재사용, 그죠? 플라스틱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애는 거 5가지 방법 얘기했죠. 첫 번째, 줄이는 것. 두 번째, 거절하는 것. 세 번째, 재사용. 네 번째, 재활용. 마지막, 없애는 것.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는 방법은 텀블러였어요. 그 다음에 종이컵이었어요. 물론 종이도 썩긴 하지만 종이도 안 쓰는 게 좋지. 근데 일단 이건 플라스틱 컵 받아왔다고 칩시다. 그럼 플라스틱 컵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2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하세요. 첫 번째, 플라스틱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캠페인 하려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방법 1. 두 번째 과제는 플라스틱 이 컵, 음료를 받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 플라스틱 컵을 가정에서 재활용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구글 드라이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끝. 감사합니다.